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총코바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애니메이션의 원칙과 그러한 움직임에 관한 팁들을 조합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드로잉이나 디자인 챕터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요소들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에 넣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프터 이펙트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오늘 작업할 것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법칙 같은 것들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예제를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방식이죠. 어떤 식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애프터 이펙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전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PS 파일을 공유 드릴 겁니다. 늘 공유 드렸던 하단 더보기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애프터 이펙트는요, 포토샵 파일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과 연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움직임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애프터 이펙트 켜볼까요? 자, 애프터 이펙트 저는 2023 버전입니다. 2024도 상관이 없고 그 이상 버전을 쓰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 오자마자 컴포지션이라는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뉴 컴포지션 누른 다음에 이름은 우리 모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HD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듀레이션만 10점 눌러서 10초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0초짜리 이런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공유드린 포토샵 파일 불러와야겠죠? 여기에 있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import kind는 컴포지션, retain layer size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에디터블로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가져온 그 포토샵 파일 안에 있는 레이어들을 하나하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컴포지션이 생기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공유드린 포토샵 파일들이 들어와 있고요. 일단 이 모션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요. 이 친구가 우리 날라 들어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 PPT 파일에서 보여드렸거든요. 단계별로 완성되는 모션. 그래서 타겟이라는 텍스트가 생성되는 거 만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린 건 되게 쉬워 보이죠. 말로만 들었을 땐. 아닌가요? 막상 제가 이제 작업을 하나하나 하잖아요. 와, 이 정도까지 챙겨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정말 쓸만한 모션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24분 59초 뒤에 아시게 돼요. 바로 갈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커서, 여기 있죠? 이 친구 중심축 단축키 Y입니다. 단축키 Y로 중심축을 적당히 옮겨주시고 키보드 P 바로 스탑 와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에 있는 셀렉션 툴 단축키 V죠. 밑으로 내려 보낸 다음에요. 이 인디케이터를 30프레임만 이동할게요. 30프레임은 1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모션이랑 컴포지션. 근데 왜 여기다 작업 안 하고 지금 불러온 포토샵에 작업할까요? 왜냐하면은 포토샵 파일 불러올 때 마지막으로 생성했던 컴포지션의 듀레이션이나 프레임 레이트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만들어 놓고 컴포지션을 그리고 포토샵 파일을 불러온 겁니다. 자잘한 팁이었다는. 그러면 이제 1초에 왔을 때는 이 친구가 화면 가운데 이렇게 도착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우리가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 N을 누르면 워크 에이리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정말 아무런 스킬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애니메이션이죠. 물론 이것조차도 만드는 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우리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화면 근경에서 저 멀리로 날아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Shift S를 누르면 스케일 속성 창이 나와요. 스케일 스탑워치 클릭해 주시고요. 0초에서 1초로 간 다음에 우리 스케일을 한 30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컸다 작아지는, 마치 가까운 곳에서 저 멀리 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 친구가 도착했을 때 뿅 생성이 되도록 우리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실린더까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만.
그리고 얘를 클립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뿅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자, 그 다음 스텝 가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리듬감 추가해야 된다고 했었죠. 텐션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커서의 포지션이란 글자를 클릭해서 마우스를 키프레임 위에 두시고 여기에 키프레임 벨로시티, 속도, 가속과 감속을 조절하는 옵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인커밍은 감속이고요. 아웃고잉은 가속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빨리 도착하기 위해 아웃고잉에 100을 줄게요. 엔터.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에 역시 아웃고잉 가속에만 100을 적용시켜 줄게요. 그러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프리뷰를 해보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확실히 아까보다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우스가 도착한 다음에 이 지금 글자가 생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존코바 디자인 타겟이라는 텍스트 레이어 키보드 S 눌러주시고요. 스탑 워치 클릭. 그리고 이 키프레임을 5프레임 뒤로 옮겨주세요. 1칸, 2칸, 3칸, 4칸, 5칸. 그러면 지금 위치는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역시 이 애니메이션조차도 아무런 리듬이나 쫀득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전부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에 이번에는 생성될 때 빠르게 생성됐다가 천천히 쓱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감속, 인커밍에 100이란 수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뿅 이렇게 생성이 되는 모션을 볼 수 있죠. 한 단계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밋밋하죠. 평범하죠? 아크, 홀을 그리면서 들어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커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친구 점 클릭해 주시고요. 키보드 G, 펜툴입니다. 펜툴.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핸들이 나옵니다. 핸들로 곡선으로 만들어줘요. 도착하는 지점조차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홀을 만들어주면요. 훨씬 더 역동적이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지금 너무 빠르긴 하지만 확실히 공간을 넓게 쓴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얘가 따라오질 않네. 그렇죠?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커서 레이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상단 트랜스폼에 쭉 내려주시면 오토 오리엔트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옵션 클릭. 오리엔트 얼롱 패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따라가는데 Shift R 로테이션 창을 열어서 약간 돌려줘야겠죠.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슉 날아 들어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빵 이런 식으로 도착했을 때 위치도 약간씩 좀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위치에 맞게.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나 더 레벨업이 된 느낌이 들겠죠. 아직 멀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들이 하나하나 적용되고 있죠. 우리 조금 더 이 움직임에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천천히 쑥 시작했다가 팡!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에 배치를 하시고요. 여기서 타임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펜툴 활용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친구로 곡선을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생성된 이 키프레임은 10프레임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10프레임까지 당겨주세요.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느리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서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고 나면 움직임이 되게 어색합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리듬감을 줬는데 키프레임 벨로시티라는 것으로 중간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속도 텐션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보면서 익혀보면 좋겠죠. 자 일단 텐션 조절하기 전에 스케일도 약간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스케일 옆에 빈 키프레임 클릭해 주시면은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위치 10프레임 위치에 이 스케일이란 수치는요 우리가 60으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다시 인디케이터 0초에 와서 여기는 스케일을 150 정도로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작아지면서 쭉 작아지는 이런 모션이 되겠죠. 자 우리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래프를 들어갈 수 있는 버튼.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우리 스피드 그래프, 속력 그래프로 확인할게요. 우선 포지션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속도가 느리게 시작했다가 빨라졌다 느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도착할 때 팍! 임팩트 있게 도착하는 그런 리듬감을 만들고 싶어서 이 끝에 이 친구는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핸들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 친구 이 핸들도 약간 내려서 움직일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속도가 느리게 시작했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져. 어렵지만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음악 시간에도 중중중중중 이런 거 있어요? 강약, 중강약, 자진몰이, 쿵쿵쿵.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요. 처음보다는 움직임이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요? 리듬감, 그래프만 하나 조절했을 뿐인데 공간도 넓게 활용하면서 슝, 팡 이런 느낌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텐션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처음 시작했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쉬운 것만 배우면은 그런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배우는 거죠. 저와 함께. 인정! 물론 오프라인 클래스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는 있습니다. 틈새 PPL. 자,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오케이. 자, 됐으면 이제 우리 글자가 그냥 생성되는 게 약간 밋밋해요. 우리 스쿼시 앤 스트레치 약간 수축과 팽창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스프링 같은 효과를 만들어 줄게요. 뭔가 이렇게 띠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금 타겟이란 텍스트 있죠? 우리 인디케이터 1초에 맞춰주시고요. 처음에 스케일 사이즈는 5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키프레임 일단 지워줄게요. 저희가 다시 띠용 스프링 느낌을 줄 거라.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 번만 누르시면 1프레임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1프레임이 인디케이터가 이동했으면 스케일을 115. 이번에 컨트롤 누른 채로 한 번, 두 번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2프레임 이동했죠? 여기는 사이즈가 잠깐 줄어들게 90.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는 잠깐 커지게 105. 마지막으로 원래 사이즈인 100으로 돌아가야겠죠?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그러면 100으로 됩니다. 프리뷰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좋아졌죠. 처음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 3% 했습니다. 저희 1시간 걸리겠는데. 오케이, 갈게요. 서브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친구도 같이 이 키프레임을 넣으면 좋겠지만 얘는요. 이펙트 앤 프리셋에 TYPE 그러면 타입라이터라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있어요.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자, 넣었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 이 기능은요. 텍스트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측 버튼 눌러서 해당 레이어에 크리에이트에 가면은 텍스트 레이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연동이 돼요. 클릭.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로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타입라이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U 버튼 눌러볼까요? 이렇게 적용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프리뷰 해보면 따다닥. 글자가 나오는 게 너무 느려요. 키프레임 앞쪽으로 적당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더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네,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키프레임 2개 전부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벨로시티에서요. 우리 감속의 100을 줘서 좀 더 애니메이션이 빵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죠. 어때요? 확실하게 리듬감이 생긴 게 느껴지죠? 자, 우리 이제 세컨더리 액션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갑니다. 프리뷰 멈춰주시고요. 커서가 날라올 때 주변에 약간 잔상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동그라미 하나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립스 툴. 색깔은 뭐 파란색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에 있는 파란색. 그리고 가운데 조그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쉐입 레이어. 이 친구 세컨더리 HCTION. 이렇게까지 레이어 이름을 적어야 되나 싶지만 이건 클래스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 기존에 있던 이 커서의 포지션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커서에 있는 포지션 컨트롤 C 그리고 그대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 세컨더리 액션 레이어의 컨트롤 V 그리고 U 버튼 눌러서 인디케이터 10프레임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리고 셀렉션 툴 활용해서 위치가 약간 달라야겠죠? 우리 레이어
키프레임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조금만 베리에이션 해줍니다. 그래야 세컨더리 액션, 부가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도 좀 예쁘게 해주시면 확실히 이런 움직임, 이 아크, 호가 더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자, 타이밍이 너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 친구 한 칸, 두 칸, 2프레임 정도 밀어줍니다.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지막에도 한 칸 밀어줄게요. 뒤로. 이렇게 타이밍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주는 게 매력 있다고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들죠. 자, 우리 이 친구 하나만 더 복사해서 컨트롤 D를 눌렀습니다. 인디케이터 12프레임에 둔 다음에 위치 얘도 좀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이 친구는 좀 다른 색으로 레드 컬러를 넣어줄까요? 저는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따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역시 슝 이렇게 또 키프레임을 한 칸 뒤로 밀어서 13프레임까지 그러면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사이즈가 너무 크다 맞죠? 이 친구 여기 서치창에 SIGE 그러면 이 사이즈를 20 정도로 줄여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도요 너무 커요. 똑같이 사이즈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즈를 30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세컨더리 액션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 여기에 약간 잔상이 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펙트 앤 프리셋에 ECHO 에코 이펙트를 적용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 수치만큼 잔상이 남는데 넘버 오브 에코를 10 이렇게 잔상 생긴 거 보이죠? 하지만 간격이 촘촘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 타임을 마이너스 0.001 그러면은 아주 짧은 어때요?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됩니다. 에코 오퍼레이터를 애드가 아닌 맥시멈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잔상이 매력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역시 이 지금 에코라는 글자 선택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세컨더리 액션 두 번째 레이어에 컨트롤 V 하면은 역시나 이런 식으로 잔상이 남게 됩니다. 확실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점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 공간 눌러서 U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눌러서 모든 속성창 닫아주신 다음에 이 지금 두 개의 레이어 보이죠? 컨트롤 시프트 D 잘라준 다음에 델리트로 뒤에는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조금 빠른가요? 약간 멈추면서 속도 느리게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도를 올려가는 단계가 무조건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결과물이 좋아지는 만큼 에너지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볼들 있죠. 이 친구들도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게요. 자, 도착한 다음에 세컨더리 액션 뭔가 팡 퍼져나가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역시나 2차 동작인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볼들 자, 일립스 2번, 1번 볼 인디케이터는 1초죠. 오케이, 키보드 P 그리고 스탑워치 클릭 됐나요? 자, 지금 이 키프레임을요 10프레임 뒤로 옮겨줄게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Shift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그리고 지금 위치는요 얼라인 탭에서 컴포지션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했을 때 이렇게 퍼지게 너무 멀리 퍼져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인디케이터 1초 10프레임인 상태에서 각각의 이 위치들을요 너무 퍼지지 않게 적당히 조절을 조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뿅. 자, 모든 키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에서요 천천히 쓱 멈추게 감속에 100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착했을 때 빵 이런 식으로 빵,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도착하자마자 멈춰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챕터에서? 멈추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 가셔가지고요 WIGGLE
위글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위글 포지션을 드래그해서 볼에다가 먼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여기에 있는 어마운트는 100 그리고 위글 스피드는 0.5 정도로 줄여주시면은 조금 도착하고 난 다음에 슝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되겠죠. 자, 이 친구 두 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나머지 일립스에도 컨트롤 V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수치는 조금 다르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는 뭐 0.3, 뭐 일립스 1번은 0.6 그리고 볼은 0.4 정도까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움직임이 제가 뭘 했어요. 다 다르게 불규칙하게 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죠. 자, 거의 다 돼갑니다. 제가 아까 3% 정도 됐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6, 70%가 됐거든요. 이제 이 실린더가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줄게요. 인디케이터 1초에 맞춰 주시고요. 자, 키보드 S 스탑워치 클릭해 주세요.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0 컨트롤 누른 채로 하나, 둘, 오른쪽으로 2번 2프레임 이동했죠? 여기는 스케일을 115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하나, 둘, 3번 3프레임 이동했죠? 여기는 스케일을 90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5번 여기는 원래 사이즈인 100으로 돌려주면요. 전부 선택해서 F9 F9는 기본적인 가속과 감속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띠용 네, 어때요? 약간 스쿼시 앤 스트레치 같은 느낌이죠. 띠용 훨씬 보기 좋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실린더도 살짝 돌아가는 움직임을 좋을 것 같아요.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실린더 쉬프트 누른 채로 R 로테이션 속성이 나왔죠. 스탑워치 클릭 인디케이터를 한 5초까지 옮겨주시고요. 한 35도 정도만 살짝만 돌려줄게요.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짝 실린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각도를 저랑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부드러움을 만들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도 좀 더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두 개 레이어들 보이시나요? 이 박스와 큐브와 실린더. 이 친구도요. 네, 애니메이션 줄게요. R 로테이션 툴 5초에 가서 네, 하나하나 각도를 좀 이렇게 다르게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네, 생성되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실린더 메인 스케일 키프레임 컨트롤 C 나머지 큐브와 실린더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뿅 생성되겠죠. 하지만 뿅 동시에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도요. U 버튼 눌러서 약간 한 칸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성되게 해줄게요. 그래야 좀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제가 빠르게 넘길 테지만 여기에도 위글을 넣어서 살짝 움직이게 아주 느린 속도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그래야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야지 움직임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처음보다 어때요? 많이 좋아졌죠. 애니메이션의 원칙을 적용했으니까 누구의? 존코바에. 자, 마지막 한 단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가 남아있죠? 기억나시나요? 이그저레이션. 과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작은 임팩트로 조금 더 과장시켜 줄게요. 빈 공간 눌러서 U 버튼 눌러서 멈춰 주시고요. 상단 레이어에 New,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 여기에 적용하는 기능은 하단에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이펙트 앤 프리셋의 인버트 반전시키는 이펙트입니다.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반전돼요. 맞죠? 인디케이터 1초에 클립을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하나, 둘, 셋, 3프레임 이동해 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D 뒤에 거 지워줍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만 번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번쩍. 어때요? 번쩍.
과장이에요. 이 애니메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과장되는 게 약간 아쉬워서 저는 일단 이 레이어 엔터 쳐서 이름을요 인버트로 바꿔주고요. 상단의 채널을 RGB가 아니라 우리는 라이트니스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는 이런 색상으로 바뀝니다.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있죠? 자, 그리고 위글도 하나 넣어줄게요. 한 번 더 레이어 뉴의 어저스먼트 레이어. 여기는 위글. 그리고 역시 클립을 맞춰주시고요. 자, 위글 다시 검색해서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빠르게 흔들리게 거가강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치, 자, 스피드 처음에 10, 어마운트 80, 와우. 둘 다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나서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0, 0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지죠. 근데 흔들릴 때 잘려요. 크롭이 되죠.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인버트 사이즈도 키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애니메이션 원칙을 적용한 실습 간단한 모션 그래픽 완성입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단계별로 작업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스텝별로 나아지는 게 느껴지죠. 마지막 결과물은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쫀득하고 리듬감 있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죠. 물론 제가 약간 빠르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처음 하시면 당연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요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셨으면은 앞으로는 이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노력해가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것들 당연히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만든 이 예제들 한번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리듬감이나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여러분들도 피드백 받아가시면서 한층 더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알겠어.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아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걸요? 존코바는 천재인가? 다 창작을 하나 봐. 전혀 아닙니다. 천재도 아니고요. 창작하지 않아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 방법을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챕터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